공교육 영어가 버림받는 이유, 그 반대로 야매를 찾아 헤매는 이유. 공교육으로서 학교의 영어는 독해 위주가 되어서 버림받고 있습니다. 효과도 없고 방식도 참 오랜 그런 방법인데 그것을 지속하고 있죠. 다시 말해 변화를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는 대국민 불신임이죠.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에 떠돌고 있는 야매, 내가 해봐서 하는데 똑같은 방법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도 공교육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공교육의 잘못이냐고 확증할 수 있느냐? 네,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가끔씩 유튜브를 보시면은 유럽 나라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핀란드의 사례를 꼭 찾아보시기 바라요. 핀란드는 1970년대부터 기존에 있던 영어의 학습 방법을 바꾸고 우리가 말하는 회화 위주로 바꿉니다. 스피킹 위주로 바꾸죠. 그리고 나서 1970년대 전에 있던 그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던 분들은 영어를 거의 못하고요. 그 이후에 배운 분들은 거의 70% 이상 영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교육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자, 그렇다고 수능 같은 영어 평가는 잘못된 것은 물론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영어 독해 시험은 있습니다. 독해는 세계 모든 나라의 영어 시험이 있어요. 그 이유는 외국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거 분명 중요해요. 그러나 멀리 있는 외국인과 만나 대화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또 책이죠. 또 책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것 또한 놓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디지털 책도 있습니다. 디지털 책이라고 한다면 유튜브나 또는 구글 같은 영어 지문 같은 것도 되겠죠. 그러므로 독해는 필수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문제는 리스닝이 아주 적다는 점이 문제예요. 수능엔 17문장의 리스닝이 있지만 너무 적죠.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별 신경 안 씁니다. 실제 잘 보이지 못하는데 더 많이 더 체계적으로 리스닝이 들어가야 돼요. 적어도 70% 이상은 리스닝이, 그리고 독해는 30% 정도가,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그 정도로 리스닝의 비율을 높여야 학생들이 영어에 재미를,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핀란드와 동일하게 갈 수는 없지만 그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봐요. 또한 학교 현장 또는 학원에서도 옛날 방식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예요. 문법은 아니어도 옛날 같은 문법의 변종이 구문 독해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암기하고 구식의 방법, 또한 리스닝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 점이 가장 문제가 있죠. 수능 영어, 편입 영어, 이제는 리스닝 부분이 크게 강화되어야 합니다. 공식적인 평가 시험에 리스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종이 인쇄 시대가 아닌 디지털 시대에 영어의 중심은 리스닝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를 배우는 사람도 휴대기기를 갖고 있어요. 언제라도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토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리스닝이 핵심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들 영어를 배우는 방식의 어떤 접근법의 변화가 필요하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휴대기기, 다시 말해 디지털 시대니까요. 이런 걸 이용해서 리스닝이 참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 거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이라는 어떤 도구가 있었는데 휴대하기가 되게 힘들었죠. 또 이제 계속 돌려들어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이화여대 편입 영어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대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영어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낸 거라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이제 formative assessment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form 만든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형성한다. formative, form이 있는 평가, 다시 말하면 형성 평가라고 하는데요. 뭔가를 영어 같은 어떤 능력을 쌓아가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평가하는 거, 그걸 형성 평가라고 합니다. 하여튼 formative assessment는 stands valuable tool, 가치 있는 도구로서, 그렇죠? 그렇게 있습니다.
in the field English field 영역에서 as a foreign language education 영어 이거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그러니까 ELF라는 외국어인 영어라는 영어 교육에 있어서 영역에 있어서 가치 있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먼저 보도록 할게요. Offering several advantages 여러 가지 advantage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That aid both student 학생과 educators alike 학생과 그리고 수업하는 사람 교사가 되겠죠. 여기서는 둘 다에게 도움을 줍니다. 교육자에게도. Firstly 첫 번째로 provide ongoing feedback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어요. They help learners grasp their strength and weakness. 그래서 학습자가 grasp, 파악하도록 그들의 strength,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도록 리얼타임으로, 그렇죠?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enabling them identify area. 그래서 그들이 뭘 identify, 확인하도록 needing improvement,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This continuous guideline, 이러한 기속적인 가이드라인이 allows for personalized learning experiences. 그렇게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Tailored to individual needs. 개개인의 그런 욕구에 맞춤형의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fostering more effective learning process. 좀 더 효율적인 학습 과정을 촉진해 주죠. This customizability is a boom for teachers as well. 이러한 맞춤화라는 것은 바로 선생에게도 기여합니다. as well. 게다가 선생에게도 도움이 되죠. Since formative assessment ELF 그러한 형성평가 ELF에서 형성평가는 ELF 클래스룸 교실에서 형성평가는 allows educators 교육자가 to adapt their teaching method 그들의 교수법을 바꿀 수 있게 해주죠. 다이나믹하게 바꿀 수 있고 by gaining insight into students 그리고 통찰력을 얻는 거죠. students ongoing performance 학생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수행 능력을 보는 거죠. 그런 것을 통찰력 얻음으로써 그런 거 봄으로써 teachers can modify lesson plan 교육 플랜을 좀 수정할 수도 있고요. instructional approaches 교육의 어떤 접근법들도 수정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to better cater to diverse learning style and needs 훨씬 더 그렇게 잘 충족되도록 다양한 학습 스타일이나 욕구에 더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줍니다. This adaptability ensure that 이러한 바꿀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유용통성 이렇게 유연하다는 것은 ensure 확신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연하다는 게 중요한 평가인데요. 유연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경직돼 있죠. 영어 같은 경우는 꼭 단어 암기 그리고 이제는 구문 독해 이 두 가지 말고 거의 안 할걸요.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 이렇게 경직돼 있는 거죠. 영어는 경직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이러한 adaptability 이러한 유연함이 student receive support necessary 필요한 서포트를 받을 수 있겠죠. For their language development 그들의 언어 어떤 발달에 있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ensure 확실히 해주죠. 보장해주죠. Final advantage 마지막 이점이란 formative assessment 이러한 형성평가는 encourage active student engagement 적극적인 학생들의 참여를 또 부추기게 되죠. 이 prompt learners to take ownership of 자 이것은 prompt learner 학습자들을 재촉해서 take ownership 자 이거 ownership을 갖고 그들의 프로그램에 진보에 책임감을 갖고 ownership을 갖고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regularly 규칙적으로 reflecting on their learning goal 그들의 학습 목표를 돌이켜보고 adjusting their strategy 그들의 전략을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수정도 하고 조절도 하고 함으로써 오너십을 갖고 그 프로그램을 그렇죠?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This process of self-assessment 이러한 과정의 자기평가라는 건 ensures motivation 동기유발과 autonomy 자율성을 그렇게 보장해주죠. 개선해주죠. language learning 학습에 있어서
언어학습에 있어서. 그래서 promot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language, English language, 영어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프로모션 해주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글쎄 이게 뭐 학교에서 하는 이러한 교육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사실 우리나라 교육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형성평가를 하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배우는 방식이 전부 다 독해와 문법 위주 또 단어 암기 위주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텍스트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라는 사운드가 없어요. 여기는 리스닝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이 중축이 되고 사실 텍스트는 부수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서로 물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리스닝은 전혀 없고 거의 텍스트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형성평가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 우리나라 영어는 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불신임이 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야매들이 떠들고 있어요. 물론 야매가 다 틀린 건 아니겠으나 그럼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는 누구도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